최근 또다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둘러싼 해외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월 들어 폴란드, 필리핀, UAE 등 각국에서 KF-21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필리핀 유력지 필리핀스타는 12월 1일자 기사에서 필리핀 정부가 KF-21 전투기 최대 20대 도입을 공식 논의 중이며 비공개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폴란드의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24 역시 폴란드는 한국의 미래 전투기에 투자할까? 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KF-21 2개 비행대대 물량의 도입 가능성을 조명했습니다. 중동의 디펜스 아라비아는 왜 아랍 국가들이 중국의 추진력보다 한국의 기술적 기반을 선호하는가? 라는 화두를 던지며 UAE 등 중동 국가들이 점점 중국산 무기를 버리고 한국산 무기를 택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의 도입 가능성 역시 무게를 두어 점쳐봤죠. 불과 얼마 전까지 공대지 공격이 안 되는 반쪽짜리 전투기란 지적도 있던 KF-21이 어떻게 이처럼 해외 매체들의 극찬과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 걸까요? 그 배경은 한국이 기습 공개한 하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사의 핵심은 KF-21의 공대지 공격 능력 확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3일 KF-21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10종 이상의 공대지 무장을 안전하게 투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은 원래 KF-21 후속 개발 단계인 블록2에서나 달성될 목표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를 예정보다 무려 1년 6개월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방사청은 KF-21의 최초 공대지 전투 능력을 당초 계획보다 18개월 단축해 2027년부터 양산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KF-21 개발 일정에 극적인 가속도를 붙인 결정적 사건인데요. 현 상태에서 공대지 작전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해외의 안티들로부터는 절반짜리 전투기란 악평까지 받았던 KF-21이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할 길을 연 것입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조기 무장 통합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KF-21의 수출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KF-21 시제기는 이미 공대지 무장 탑재를 위한 설계 검증과 지상시험까지 마친 상태이며 이제 6,800억짜리 추가 무장 시험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곧바로 비행시험에 돌입해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잘 보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장소의 한켠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쪽에서는 반팔 유니폼에 쿨토시까지 입은 엔지니어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 공개했지만 이 실험이 진행된 것은 여름입니다. 거의 반년 가까운 텀을 두고 이제야 무장분리 실험 영상이 일반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시험 결과를 충분히 분석 확인하고 공식 발표 시점을 조율하기 위해 공개를 미룬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치밀한 준비 끝에 확실한 성공을 손에 쥔 후에야 세상에 알린 것이고 이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한때 약점으로 지목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 내놓으니 세계가 깜짝 놀라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이번 공대지 능력 입증으로 미루어 보아 KF-21 블록1 기체들도 단순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대지 공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원래 KF-21은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전투기라 현재 양산 중인 블록1 초기형은 공대공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고 향후 개발될 블록2부터 공대지 성능까지 손에 넣어 비로소 완전한 멀티롤 능력을 갖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2027년부터 블록1 양산기에도 공대지 무장 능력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블록1 기체를 블록2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현재 블록1 사양의 하드웨어로 공대지 무장 탑재 및 발사가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반년 전에 실험으로 증명됐다는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이 반년 사이에도 한국은 또 추가적인 실험들을 많이 해놓고 공개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생산 중인 초도 물량에도 순차적으로 공대지 공격 능력을 추가한다는 선언은 이 기간의 성적이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당장이라도 블록2 상태의 KF-21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KF-21은 계획보다 훨씬 빨리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지적받던 유일한 약점도 사라지게 되었죠. KF-21의 상품성만이라면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4.5세대 성능의 최신 A사 레이더와 IRST 등 항전 장비를 갖추고도 가격은 F-35의 70에서 80%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대당 가격이 약 1억 1천만 달러 선으로 라팔이나 F-35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이미 세계가 주목하던 KF-21이 공대지 타격이라는 마지막 퍼즐까지 조기에 맞추면서 잠재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니 각국의 반응이 일제히 쏟아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KF-21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이들도 한국이 지금 타이밍에 갑자기 블록2를 달성해버리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이 KF-21의 개발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만큼은 예상 밖이었던 거죠. 폴란드의 반응을 볼까요? 지난 여름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KF-21 시제기의 뒷좌석에 직접 탑승 비행을 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KF-21의 민첩한 기동과 안정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폴란드 측은 높은 평가를 내놓았고 폴란드 언론에서도 KF-21이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시승 이후 폴란드와 한국 간 전투기 협력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점이 여름이다 보니 어쩌면 폴란드는 공대지 무장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때 귀띔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KF-21의 성능을 직접 체험한 뒤 구매를 넘어 산업협력까지 염두에 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은 KF-21 개발 파트너로 참여할 의사를 공식 표명했고 한국 측도 국제협력 전략을 통해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단기간 내 전력화할 수 있는 2개 비행대대 분량 32대의 최신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너무 비싸거나 도입 시기가 늦는 기종은 부담이 컸고 KF-21은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공대지 능력이 확인되면서 KF-21은 2030년 이전에 4.5세대 멀티롤 전투기 32대를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폴란드 매체들은 KF-21이 성능과 가격의 황금 균형을 갖춘 대안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KF-21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간 공군 전투기 전력이 취약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대표적 국가인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예산 부족으로 노후 전투기들을 퇴역시키고 약 10년간 사실상 전투기가 없는 상태를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구매한 FA-50의 성능에는 이들도 만족했지만 멀리 해상에서 중국 공군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다수의 고성능 다목적 전투기 20대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한동안 스웨덴의 그리펜, 미국의 중고 F-16 등 여러 옵션을 저울질했지만 재정 문제와 미묘한 정치 변수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서울 아덱스 2025에서 KF-21의 시범 비행을 직접 지켜본 필리핀 고위 대표단이 KF-21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급 인사들이 한국과 KF-21 구매 협상에 착수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매 대수는 20대 규모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FA-50 전력 12대에 12대를 추가 도입해 24대를 운영하고 여기에 KF-21 20대를 더하면 필리핀의 방공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향후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면 동남아 지역의 정비 허브로 키울 구상도 엿보입니다. 필리핀 정부로서도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통해 대중 견제력을 높이고 군 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어 이번 협상에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KF-21이 필리핀의 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기대 섞인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AE를 살펴보겠습니다. UAE는 중동에서 가장 정예화된 공군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지만 의외로 고민이 많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원했던 F-35 도입이 무산되면서 대안을 찾아야 했고, 보유 중인 프랑스제 전투기와 일부 F-16 전투기들도 노후화로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KF-21이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했죠. 올 8월에는 UAE 국방차관이 직접 방한하여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KF-21 시제기를 시승하며 성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UAE 지도부의 관심이 실제 구매 검토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중국 전투기에 훨씬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중국산 전투기가 더 저렴하고 구매에 따르는 조건도 중국이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 등 중동 국가들이 핵심 무기 체계에서는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를 아랍권 전문 매체가 꼼꼼히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무기가 저렴한 가격과 저돌적인 사업 추진력을 지녔다는 점은 고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바로 기존 방공 인프라와의 호환성이죠. 나토 표준과 링크 16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짜여져 있는 중동 지역의 방공 시스템은 중국산 무기를 사실상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미치지 않고서야 레이더 주파수를 나토에 넘길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즉 UAE가 중국 전투기를 사서 날렸다가는 자국과 주변 동맹국 방공 레이더의 적으로 찍힐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 UAE가 자연히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무기가 승인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거기서 한국이 눈에 딱 들어왔죠. 서방 표준을 완벽하게 맞추면서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정치적 리스크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처럼 무조건 많이 파는 전략이 아니라 구매국이 원하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이는 이미 여러 중동 국가의 한국산 무기 도입 사례로 증명된 K-방산 공통의 강점입니다. UAE 역시 이러한 이유로 KF-21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고 최근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역대급 규모로 격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UAE가 한국 KF-21을 택하려는 건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이 아니라 미래 자국 군사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규모도 160억 달러라는 파격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죠. 공대지 능력이 확인된 이상 KF-21 보람에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야말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려되던 공대지 공격력 부재를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하며 전세를 뒤집었고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KF-21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정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2026년부터 펼쳐질 새로운 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